이번 수업에서는 벡터 공간으로의 프로젝션에 대한 간단한 예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업에서는 리스트 스퀘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그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젝션이라는 또 하나의 개념이 필요했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실제 벡터 공간 또는 벡터 공간은 아닌 벡터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젝션을 어떻게 유도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러한 간단한 예제를 3차원 공간의 평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초반부에는 전체적으로 프로젝션, 리스트 스퀘어에 대한 과정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션에 대한 구체적인 이그젠플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3차원 공간의 평면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리스트 스퀘어와 그 다음에 프로젝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리스트 스퀘어의 관점에서는 AX는 B 이런 형태의 연립방 정식을 푸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수업에서는 오버 컨스트레인드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적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지수라고 하는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식의 개수가 있는데 이 식의 개수가 더 많아서 일반적으로 AX는 B라는 이퀄리티를 만족하는 해가 없다라는 오버 컨스트레인드의 관점에서 주로 여러분들에게 이 연립방 정식의 리스트 스퀘어를 소개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AX는 B라는 이 연립방 정식을 풀 때 오버 컨스트레인드인 경우는 대부분 이퀄리티를 만족하는 해가 없는데요. 오버 컨스트레인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퀄리티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이런 형태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오버 컨스트레인드에 해당하는 이 리스트 스퀘어를 적용해 주고요. 이 리스트 스퀘어라는 이 솔루션이 결국에는 오버 컨스트레인드 뿐만이 아니라 어떤 AX는 B라는 이퀄리티를 만족하는 해가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해를 구하는 하나의 어떤 적절한 값을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스트 스퀘어를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a 곱하기 x라는 벡터의 행렬과 벡터의 곱인데요. a라는 행렬과 x라는 벡터, 이것도 결국에는 연산을 해보면 어떤 하나의 벡터가 될 것이고요. 그 벡터는 오른쪽에 있는 벡터 b와 같은 차원을 갖는 벡터가 될 겁니다. 즉 엘리먼트가 같은 거죠. 문제는 이 각각의 벡터가 서로 이퀄리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일단 첫 번째고요. 즉 두 개의 AX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B라는 벡터가 하나의 칼럼 벡터라는 걸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A 곱하기 X라는 이 행렬과 벡터의 곱은 결국 무엇이냐? A라는 행렬에 칼럼 벡터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 X라는 벡터의 각각의 엘리먼트를 이렇게 숫자 x1, x2 같은 값들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n개의 엘리먼트를 갖는 이 벡터들에 대해서 이 A 행렬 곱하기 벡터 x는 저 A1 벡터, A2 벡터에다가 각각의 순서대로 이 상수 같은 미지수 값들을 곱한 모양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우리가 컬럼 벡터 노테이션에서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요건 결국 이제 컬럼 벡터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었던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리니어 콤비네이션에 해당하는 이 칼럼 벡터들은 결국 행렬 A의 칼럼 벡터들에 대한 조합이다 보니 결국 A 곱하기 X라는 이 기본적인 벡터는 행렬 A의 칼럼 스페이스의 어떤 한 벡터를 구성하겠죠. 이렇게 엘리먼트를 즉 A 곱하기 X는 칼럼 스페이스 A의 칼럼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어떤 하나의 벡터가 될 거고요. 문제는 벡터 B가 그 AX라는 것과 서로 이렇게 이퀄리티는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퀄리티를 만족하는 해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 벡터 입장에서 볼 때는 두 개의 벡터가 서로 다르다. 그럴 때
이퀄리티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우니까 0이 되기 딱 포개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벡터들 간의 뭔가 적절한 방법은 이 두 개의 벡터 간의 거리, 이 디스턴스가 가능하면 적은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퀄리티가 만족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교적 최선인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AX라는 벡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벡터 B, 이 두 벡터 간의 디스턴스,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하는 건데,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제곱을 해서 최소가 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해를 갖도록 하는 수학적인 모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곱을 해서 미니멈이 되게 만들었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리스트 스퀘어다라고 얘기한 거죠. 스퀘어를 미니멈이 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칼럼 스페이스에 있는 어느 하나의 벡터 AX와 그 칼럼 스페이스에 없기 때문에 이퀄리티가 성립하지 않는 이 벡터 B 두 개 사이에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우리가 X라는 벡터를 구하자. 이게 바로 리스트 스퀘어 문제고, 결국 오버 컨스트레인드가 됐든 언더 컨스트레인드나 스퀘어 시스템이 됐든 이퀄리티를 만족하는 해가 없는 경우에 우리가 어떤 하나의 최적의 하나의 해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디스턴스가 미니멈이 되는 관점에서 이 x라는 벡터를 만들어내자. 이렇게 되는 것이 이 리스트 스퀘어의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러면 리스트 스퀘어의 개념이 성립됐으니 이번에는 다시 우리가 한번 보죠. 원점을 기준으로 항상 벡터 스페이스는 존재하고요. 뭔가 이제 이 칼럼 스페이스라고 하는 벡터의 서브 스페이스가 존재합니다. 자, 우리가 AX, 얘는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이 평면 형태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 평면을 칼럼 스페이스라고 하면 어떠한 벡터든지 간에 행렬 A 곱하기 벡터 X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죠. 이때 X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있었던 AX는 B에서 이 벡터 B는 칼럼 스페이스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퀄리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연립방정식에 이퀄리티를 만족하는 해는 없으니 아마도 이 평면 바깥에 있는 한 벡터가 바로 B겠죠. 벡터라고는 하지만 원점에서 연결된 끝점이 결국 바로 벡터 B, 저 좌표예요. 그럼 우리가 이 AX라는 이 컬럼 스페이스 위에 있는 한 좌표와 벡터 B라는 이 외부에 있는 한 좌표 두 개 간의 디스턴스가 최소가 되게 하는 방법은, 이 서브 스페이스는 일반적으로 공간상에서 평면이기 때문에 이 평면의 형태로 수선의 발의 좌표를 내려주는 이 위치를 우리가 이제서 어떤 소문자 P라는 프로젝션 벡터라고 그러면, 결국 이 거리가 아까 말한 대로 AX라는 벡터와 벡터 B하고의 디스턴스가 될 거고요. 우리는 이거를 미니멈이 되게 하나, 제곱이 미니멈이 되게 하나 똑같으니 이 미니멈이 되게 하는 관점에서 수선의 발의 좌표를 구하는 게 가장 가까운 좌표 P를 구하는 거죠. 결국 이 P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미지수 X벡터에 대해서 A 곱하기 X의 모양으로 표현된 하나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P는 칼럼 스페이스에 속하는 좌표이니 A 곱하기 X라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결국 AX와 벡터 B의 이 거리의 제곱이 미니멈이 되는 관계는 프로젝션이라는 개념으로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결론처럼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리스트 스퀘어에서 어떤 벡터 서브 스페이스, 정확하게는 A라는 행렬의 칼럼 스페이스로 프로젝션해주는 좌표를 구하는 문제가 리스트 스퀘어랑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A라는 요 행렬의 연립방정식에 주어진 행렬의 칼럼 스페이스로의 프로젝션의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프로젝션의 원리를 생각하게 되면, 이 수직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했을 테니 저 P라는 벡터, 그게 바로 아까 AX였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벡터, 이거 두 개를 뺀 벡터가 바로 이 수직 방향의 벡터가 되겠죠. 이 벡터하고 그 다음에 A라는 행렬의 칼럼 벡터들로 구성된 그 어떠한 벡터도 전부 다 요 지금 벡터 수직 방향의 벡터랑 다 그야말로 수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A, I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ai라는 벡터는 칼럼 벡터에 해당하는 모든 벡터들을 의미합니다. 아까 n개까지 썼었네요. 그래서 이 조건을 우리가 행렬 ai와 내적의 관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ai 트랜스포즈 벡터를 행벡터로 바꿔서 요 칼럼 벡터에 해당하는 요 디퍼런스를 갖는 요 벡터 내적을 해주면 다 하나하나가 0이니까 이거를 이제 A1, A2 칼럼 벡터들에 대해서 다 정리하게 되면 A 트랜스포즈라는 행렬로 통째로 만들고 여기는 AX 마이너스 벡터 B라는 관계, 이것이 바로 각각의 A1, A2, A3 요 칼럼 벡터들에 대해서 전부 0이니까 0, 0, 0, 0 그래서 0벡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요 기본적인 리스트 스퀘어의 솔루션이 나왔고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X라고 하는 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를 다음과 같이 슈도 인버스라는 모양으로 유도를 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과정에서의 전체적인 결과였습니다. 이게 이제 리스트 스퀘어의 슈도 인버스였고요. 중요한 건 이때 벡터 B가 0벡터가 아니어야 우리가 이제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더 엄밀하게는 non homogeneous 그 다음에 뭐 over constrained 리스트 스퀘어 또는 뭐 리니어 시스템 이퀘이션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이 조건을 부여해서 리스트 스퀘어 해를 구했죠. 자, 결론은 오늘 이제 이 수업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리스트 스퀘어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프로젝션과 관련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프로젝션에 이번엔 초점을 맞추자면 결국 a 곱하기 x, 지금 x 벡터는 구해줬으니까요. 우리가 저 벡터 b를 행렬 A의 칼럼 스페이스로 프로젝션해서 얻어지는 P라는 벡터는 A 곱하기 X니까 저 슈도 인버스에 해당하는 A 값을 그대로 X 벡터를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주게 되면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벡터 B. 요 벡터 B를 곱하기 이전에 나오는 요 스퀘어 매트릭스가 바로 우리가 이제 칼럼 스페이스 행렬 A의 칼럼 스페이스로 프로젝션 해주는 프로젝션 매트릭스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이해하는 과정을 지금까지 했는데 이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지금까지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 정확하게는 요 칼럼 스페이스 행렬 A의 칼럼 스페이스로 프로젝션하는 매트릭스다.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어떤 벡터 서브스페이스로 프로젝션하는 매트릭스를 주어진 것 같은 이와 같은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유도해서 구해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의 간단한 이그젠플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3차원 공간으로 하죠, 그림을. 이 3차원 공간상에 이렇게 하나의 평면이 있습니다. 이 평면이 서브스페이스, 벡터 스페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점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원점을 딱 지나는 이런 하나의 평면이라고 생각하죠. 자, 이 원점을 지나는 평면은 우리가 벡터 서브스페이스고요. 방금 소개했던 프로젝션 매트릭스는 행렬 A의 칼럼 스페이스, 즉 벡터 스페이스로 프로젝션 할 때 나오는 공식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프로젝션 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게 벡터 스페이스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벡터 스페이스가 되지 않을 때는 뭔가 벡터 스페이스의 조건에 맞게 먼저 변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구하고 변형된 것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일단 먼저 x 플러스 y 더하기 z는 0이라는 아주 간단한 평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차원 공간에서 이 녀석은 두 개의 베이시스로 스팬할 수 있는 디멘전이 2차원인 벡터 서브스페이스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미 한전 벡터 B를 이 평면 위로 프로젝션하는 매트릭스를 구하자. P를 구하자. 이런 만약에 문제를 푼다고 하죠. 그럼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한번 소개를 했었지만 어떻게 됐었느냐. 이 벡터 스페이스를 만족하는 베이시스로 A를 구성하면 돼요. 행렬 A를. 그래서 지금은 베이시스를 하나는 여기서 1, 마이너스 1, 0 아무거나 평면 위의 좌표 중에 하나를 먼저 골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x를 0이라고 그러고 y를 1이라고 그러고 z는 -1이라고 둘까요? 2차원이기 때문에 두 개의 베이시스만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 원점, 그 다음에 지금 선정한 두 개의 좌표점, 평면의 좌표입니다. 이 평면의 좌표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결국 하나의 평면을 구성할 수 있을 텐데, 벡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두 개의 벡터만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원점이 포함되어야 벡터 스페이스니까. 그래서 이렇게 행렬 A를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구하면, 그러면 임의의 벡터 B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좌표가 주어졌을 때 이 평면 위로에 프로젝션 되는 좌표를 구하는 행렬을 그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행렬을 구하는 공식은 방금도 앞 페이지에서 썼었지만 이런 식의 모양이었네요. 그리고 주어지는 벡터 B가 3차원 좌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이 행렬에다가 곱하면 프로젝션된 수선의 발의 좌표인 이 평면 위의 좌표를 여러분들이 구하게 되는 거죠. 자, 참고로 벡터 스페이스에서는 베이시스가 유니크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유니크하지 않다라는 건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베이시스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지금은 제가 1, -1, 0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베이시스를 구했다면 이번에는 다르게 한번 또 구해보죠. 예를 들어서 1, 1, -1 이것도 평면의 좌표니까 하나의 베이시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른 것도 바꾸지 말고 0, 그 다음에 1, 아까처럼 이번에는 마이너스. 이번에는 베이시스를 그냥 하나만 바꿨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해도 우리가 평면의 모든 좌표들을 스팬할 수 있는 베이시스예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P를 구해보는 거죠. 식은 똑같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하면 베이시스가 바뀌어 보이지만 A라는 행렬이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구하는 과정을 해보면 결국 결과가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이시스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연산하기 편하게 적당하게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구한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이 행렬 A의 칼럼 벡터를 베이시스로 구성하게 되면 그러면 칼럼 스페이스로 프로젝션 해주는 요 프로젝션 매트릭스에 따라서 행렬 A의 칼럼 스페이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구성한 요 평면이었죠. 평면의 베이시스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우리가 이제 임의의 어떤 서브 스페이스로 프로젝션 해주는 매트릭스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건요. 만약에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가 아닌 어떤 평면 같은 그런 공간으로 프로젝션을 하는 어떤 수학적인 모델,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포함해서 그런 거 만들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는 벡터 스페이스로의 프로젝션,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수학적인 프로젝션 매트릭스 이런 걸 유도했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3차원 공간에 아까처럼 이렇게 이제 새로운 평면이 하나 있는데요. 이 평면은 원점을 지나지 않는 평면입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처럼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이라는 이런 도형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평면 바깥에 있는 하나의 벡터 b가 있고, 이 벡터 b를 평면 위로 프로젝션하는 요 어떤 관계식을 구해보자 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선형대수의 공식들과 이론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 평면은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죠. 원점도 포함하지 않고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의 프로젝션 매트릭스인 리니어 트랜스폼으로 벡터 B가 프로젝션 되는 좌표를 하나의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주어진 저 벡터 집합, 이제는 벡터 공간이 아니고요. 주어진 저 벡터 집합을 벡터 스페이스, 서브 스페이스가 되도록 적절하게 변형을 시켜야 되는데, 주로 그 변형시키는 방법들은 이렇게 이제 어떤 도형적인 공간들을 평행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도형이 되도록 만들고요. 이 원점을 지나는 도형은 결과적으로 보면 앞 페이지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은 형태의 이런 도형이 되겠죠. 우리가 이 이동하는 정도를 -d라는 벡터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형 전체가
집합 전체가 평행이동했을 거고요. 그럼 우리가 평행이동하려고 하는 이 벡터 b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만큼 평행이동. 그리고 아마도 프로젝션 하고자 했던 좌표도 똑같이 같은 것만큼 평행이동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빨간색으로 표현된 평면에 대해서는 프로젝션 매트릭스 구할 수 있겠죠. 자, 참고로 이제 D라는 벡터를 먼저 잠시 얘기하자면, 이 D라는 벡터는 우리가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0이라는 도형이 되도록 평행이동하는 거니까요.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D라는 형태로 평행이동한 걸 감안하면 뭐 예를 들어서 1, 0, 0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또는 D라는 벡터를 0, 0, Z쪽으로 1만큼만 평행이동시키는 거죠. X로만 1을 이동하든 또는 Z로만 1 이동하든 또는 반대로 Y로만 반대 방향으로 1 이동시키든 원점을 통과하는 전체적인 평행이동이 될 테니 얼마든지 D라는 이 모양의 이동시키는 시프트 벡터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구할 수 있고요. 일종의 파티큘러 솔루션 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0으로부터 프로젝션 매트릭스 P를 구할 수 있었죠. 자, 우리가 하지만 구한 이 P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 벡터 B를 D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벡터 B를 뭔가 D만큼 평행이동시킨 벡터에 대해서 요 구한 좌표가 바로 이제 요렇게 빨간색 평면 위의 좌표가 될 거고요. 우리는 요 좌표에다가 다시 원래의 방향으로 되돌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D만큼 했으니까 플러스 D만큼 다시 평행이동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이라는 벡터 스페이스가 아닌 저 벡터 집합을 벡터 스페이스가 되도록 쉬프트를 시켰고요. 그 쉬프트가 된 상태에서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프로젝션 된 좌표는 실질적으로 이 벡터 b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벡터 b도 이 평면을 이동한 것만큼 D를 이동한 것만큼에 해당하는 이 좌표만큼의 프로젝션 된 좌표가 나왔으니 다시 그거를 원래대로 복원하기 위해서 도형을 시프트한 것에 반대 방향으로 되돌려서 다시 평행이동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모양의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저 검은색에 해당하는 평면 위로의 프로젝션 된 좌표 P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하나의 벡터 B가 매트릭스 P 하나로 곱해져서 단번에 소문자 P에 해당하는 프로젝션 벡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수항 텀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리니어 트랜스폼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P 곱하기 벡터 B 이것이 단번에 하나의 프로젝션 좌표가 나오는 이런 간단한 관계가 리니어 트랜스폼의 구조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리니어 트랜스폼의 구조가 아닌 그런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벡터의 공간은 아니지만 어떤 벡터 집합에 프로젝션 하고자 할 때는 벡터 스페이스가 되도록 일반적으로 쉬프트를 시키고요. 지금은 도형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니 이렇게 쉽게 우리가 000을 지나가는 방향이 되도록 쉬프트를 시킬 수 있었겠지만 어떤 벡터의 그냥 단순한 집합이다? 뭐 평면이라든가 이런 도형의 개념이 서지 않는 그런 벡터의 집합일 때는 그 벡터 전체의 평균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벡터 집합 전체의 평균 벡터를 구해서 이 벡터를 각각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벡터들을 xi라고 한다면 이 민 벡터를 각각의 벡터에 빼서 그게 바로 요 이제 빨간색에 해당하는 벡터가 될 거고요. 이렇게 뺀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유도하고요. 다시 민 벡터만큼 요 벡터 D가 바로 이제 민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산을 수행해 주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벡터 집합에 대해서도 이제 프로젝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학적인 모델을 완전한 리니어 연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이그젠플을 통해서 한번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 페이지에서 하나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0에 대한 두 개의 베이시스를 설정해 보고 두 가지로 그리고 각각의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뭐 동일하다라고 얘기하고 세부적인 기사는 안 했는데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해서
그 계산이 잘 맞는지 직접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마지막에 들었던 이그젠플도 여러분들이 뭐 제가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이라는 도형을 설정하고 벡터 b는 어떤 거라고 특별하게 정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값들을 넣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방식대로 프로젝션 된 좌표들을 구한 다음에 이 프로젝션 매트릭스 P나 그 다음에 요 방금 설명했던 이와 같은 간단한 수학적인 모델을 이용해서 계산해서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면 이번에 설명드리는 이 강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완벽하게 잘 이해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디테일한 계산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복습 삼아 해서 이 수업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